삼성중공업의 글로벌 신사업팀의 온명호 파트장이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인데 실제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개조향으로 과연 이 장비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효율 증대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지 저희 이제 실적용 사례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MEPC 80차 회의를 통해서 강화된 온실가스 절감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210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가 2050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향후 현존선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IMO 온실가스 절감 전략에 따라 발효된 현존선 관련 룰은 EEXI와 CI이며 EEXI는 현존선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것이고 CI는 현존선에서 실발생되는 CO2 양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없이는 현존선들의 운항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존선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기적 방법으로는 EPL이나 샤폴리 같은 선박 출력 제한 방법과 지금 소개할 ESD 부착 방법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연료 전환, 그다음에 엔진 개조, 선박 교체가 있습니다. 저희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는 총 9가지이며 러더스 벌브인 사부부터 컨테이너선 선수에 바람막이 형태로 설치되는 세이브 윈드까지 있습니다. 9가지 장치 중 녹색 부분이 이제 현존선과 그다음에 신조에 적합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약간 베이지색 계통은 이제 신조에만 적용 가능한 장치입니다. 금일 발표는 현존선 개조에 적합한 6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버스바우 최적화입니다. EEXI 및 CIA 등에 따라 선속이 감소되면 그에 따른 적합한 형상의 벌버스바우도 최적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운항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잦은 운항 속도 기준으로 CFD를 통한 최적의 벌버스바우를 도출합니다. 에너지 효율 절감 효과는 선종 및 선속에 따라 3에서 1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프로펠러 리디자인입니다. 앞에 소개드렸던 벌버스바우 최적화와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션 프로파일에 맞는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수량과 형상을 최적화합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는 1에서 3% 정도이지만 컨테이너선의 경우 벌버스바우와 조합 시 10%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ESD인 에어 루브리케이션 시스템입니다. 선체 바닥에 압축 공기를 방출하여 에어 카펫을 만들어주는 장치로 선저의 형상이 넓고 드래프트가 낮은 선형에서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당사 시스템은 에어 노즐의 형상이 선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LNG선의 경우 저희가 한 5% 정도 예상을 에너지 절감 효과를 5% 정도 예상하고 컨테이너는 한 4% 정도 예상합니다. 이 수치는 평균적인 수치고 선형에 따라서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이버핀입니다. 선미의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해류의 저항을 제어함으로써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를 줄여주고 선체 진동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는 대략
대략 죄송합니다. 3톤 정도 되고 300척 이상의 선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 비용이 저렴해서 최근 탱커나 벌크 선사로부터 문의가 많은 ESD입니다. 다음은 러더 벌브입니다. 프로펠러와 러더 사이에 돌기 형상을 만들어 선박 추진 시 프로펠러에서 발생한 와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한 1에서 2% 정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선에만 적용 가능한 바람막이 장치인 세이브 윈드입니다. 컨테이너선 선수에 발생되는 정체 압력의 바람 저항을 줄여줍니다. 유선형 바람막이 구조물로 선수부 그린워터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작년에 삼성중공업에서 개조 공사를 수행한 프로젝트의 적용 사진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2에서 3% 정도 됩니다. ES 적용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로 개조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선박의 제원과 선박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포함한 오퍼레이션 프로파일을 접수하여 그에 적합한 ES 장치를 사전 선정합니다. 그 다음 CFD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ESD 장치를 최종 선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목업을 만들어 수조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통해 도면을 만들고 해당 성급의 승인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의 운항 일정을 감안하여 적합한 시기와 장소에서 선정된 ESD를 부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장치는 삼성중공업에서 공급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최근 탱커선과 벌크선에서 검토가 많은 플래터너 로터입니다. 유체 속에서 물체가 회전하면서 특정 방향으로 이동할 때 그 이동 속도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발생되는 마그누스 효과를 이용한 장비입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는 6%에서 8% 정도이며 풍량이 많은 강한 운항 경로로 운항하는 선박의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ESD 관련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개발하는 ESD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소재 뒷세계 기본 설계팀 김태윤 사원입니다. 아까 에너지 효율 수치에 대해서 각 아이템별로 수치가 정의가 돼 있었는데요. 에너지 효율에 대한 수치는 선체 저항에 대한 수치인 건지 아니면 연료 소모량 감소에 대한 수치인 건지 아니면 EEXI, CII 밸류에 대한 수치인 건지 그게 어떤 수치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수치는 기본적으로 선박 출력에 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베개 ESD가 달리기 전에 100개 정도의 어떤 엔진 출력이 필요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92% 정도 절감이 된다면 한 98 정도의 이제 에너지만 써도 똑같은 선속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플로어에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SX 엔진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춘식 수석연구원이고요. 아까 전에
현존선의 그 에너지 세이빙하는 그 기술 중에 그 선 저쪽에 그 에어를 그 공급을 해서 그 마찰 저항을 이제 감소시켜서 그 에너지를 저감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하나오션 쪽에도 비슷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사 간의 그 기술적인 차이나 아니면 그 특허나 이런 IP 쪽에서 이런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현존선에 그 개조 작업을 할 것 같으면은 선저 쪽에 그런 그 에어 공급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런 에어 공급 라인이라든지 노즐 설치라는 이런 작업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경량사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실제로 에어 루브리케이션 시스템은 뭐 최신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술 개발은 한 1950년도 전후로 일단 그 개념이 잡혀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일단 한 10년 이상의 각 그 조선소별로 연구를 통해서 어찌 보면 그 조선소별 좀 특징을 가지면서 에어 루브리케이션이 개발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자면 에어 인젝터 같은 경우는 일렬로 보통 길게 배치를 하고요. 다른 조선소 같은 경우는 V자나 V-쉐입이나 아니면 2단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각각의 이제 성능을 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에어 루브리케이션 양을 산정할 때 보통 한 선저의 한 80% 정도를 커버하는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조선사나 아니면 경쟁사에서 개발하는 거는 조금 비슷한 수치겠지만 물론 그 연구 다 보면 CFD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치를 가지고 에어 레이어 두께를 얼만큼 만들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그다음에 에어 인젝터 형태도 또 조금씩 다릅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조선소다 보니까 최대한 좀 설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그 선저의 모양과 평행한 형태, 그리고 론지투디너럴 그 스트렝스 그 보강재 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최소화시켰고요. 뭐 현대나 아니면 다른 그 S사 제품 같은 경우는 챔버 타입으로 해서 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에어 레이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혹시 아까 죄송한데 솔직히 개조 공사에서 솔직히 가장 힘든 게 지금 에어 컴프레서를 어떻게 설치하냐가 솔직히 가장 힘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통상 지금 뭐 3사나 아니면 경쟁사에서 보통 에어랑을 개조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큰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하는데 에어 컴프레서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쿨링 타입 자체가 워터쿨 타입으로 보통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워터 라인을 보통 엔진룸 쪽에서 보통 그 쿨링 라인을 뽑아와야 되는데 에어 컴프레서를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공간상으로 엔진룸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설치가 힘들고 대부분 보선 스토어를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NG 선부터 탱커, 뭐 컨테이너 선들. 그러다 보니까 첫째적으로 요 워터 라인을 어떻게 앞쪽까지 잘 뽑아낼 거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 에어 인젝터가 신조일 때는 보통 좀 드라이 스페이스나 이렇게 드라이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서 선저에 최소한 메인터넌스를 좀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배치를 하지만 현존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드라이 스페이스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에어 인젝터가 그 20년 동안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두께나 구조 두께나 아니면 도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라인도 최대한 윙 발라스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최대한 좀 배치를 해서 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계시면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ESD 발표해 주신 ESD가
사실은 삼성에서 그 수주한 그 선박들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특허가 걸렸거든요. 근데 삼성은 개조 공사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걸 개조 현존선에 지금 적용을 하려면은 누군가 어떤 조선동관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제가 그런 특허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삼성에서는 이 특허권을 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삼성에서 특허권을 사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제가 설명드리는 앞부분에 보시면 일단 니트로핏을 하기 위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일단 여기 현존선의 외부 판매를 위해서 일단 견적서를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에 맞춰서 초기 ESD 적합한 ESD를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바이오 쪽에서 이 사양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 후에 CFD를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까지만 진행을 해주고 이렇게 설계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원명호 파트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